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좀 오랜만에 이 피바다가 됐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뭐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바이낸스가 결국엔 손을 들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자금 세탁 등의 유죄를 이 바이낸스가 인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오장퐁 CEO가 사임을 했고, 또 벌금만 무려 5조 원 넘게 낸다는 것에 합의를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건데, 그러면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이 사건의 순서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, 먼저 어제 제가 영상에서 미 법무부가 형사소송 종결 관련해서 바이낸스의 벌금을 무려 40억 달러를 부과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, 이것이 업계 사상 최대의 벌금액으로 기록되긴 하지만 이것은 바이낸스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보다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제 알트들이 대체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BNB가 홀로 7%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반대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새벽에 이걸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2시경인데, 보시는 것처럼 미 법무부에서 오늘 암호화폐 단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이 소식이 나왔어요. 그래서 자세한 내용 없이 이 DB라는 크립토 뉴스 채널에서 트윗으로 그냥 짤막하게만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 법무부가 암호화폐 단속에 관한 어떤 발표를 할까, 혹시 또 어떤 제재를 해서 이 본격적인 알트코인 죽이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, 그런 좀 불안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가뜩이나 좀 위축됐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더 위축이 됐었는데,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2시 51분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걸 보시면 미 법무부가 기자회견에서 바이낸스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온 직후 이 차트를 보시면 이때거든요. 이때가 이제 그 소식이 나왔던 그 시기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,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그 소식이 나온 이후로 이렇게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락분을 어느 정도 또 말아 올리기도 했는데, 그러다가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2시가 넘어서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바이낸스가 43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, 또 이 자오창퐁 CEO도 사임에 동의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또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아침 6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법무부에서 성명을 통해서 바이낸스가 테러 조직 및 제재국가 이용자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, 또 이 미 재무부 장관 제너 옐런도 이 바이낸스는 법적인 의무를 고의적으로 외면했다라고 하면서 그 자금들이 이 테러리스트에 흘러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온 6시 직후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거예요.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? 그럼 저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, 저는 이걸 보시게 되면 이미 7개월 전,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올해 한 3월 달쯤인데, 이때 이 미국이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, 그래서 이미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것은 바이낸스 죽이기이고 미국의 세판짜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런 발표들이 지금 이것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이제 진짜 이 바이낸스의 위기일까? 그리고 이 바이낸스는 세계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데,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또 한 번의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일까?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,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 FTX 사태처럼 바이낸스가 한 방에 무너지면서 이것이 또 암호화폐의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,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처음 기소를 당했을 때가 올해 3월 달인데,
그러면 이제 바이낸스가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만큼 그 불확실성이 커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그때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그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. 요것을 한번 보시면 요때가 바이낸스의 기소 소식이 나왔던 그때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, 그래서 이때 날짜가 올해 한 3월 27일 정도 됐네요. 그래서 이때도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3%의 하락을 했었고,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약간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말아 올렸었는데, 그럼 장중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하락을 했는지 또 체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5% 정도 하락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하루 이틀이 지나서는 그 하락분을 모두 말아 올리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세계 1위 거래소가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단 이틀 만에 그 하락분을 모두 말아 올렸던 거예요. 그런데 어제 뉴스는 다시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바이낸스가 합의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 43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무려 5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 벌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2022년 11월 17일이니까 한창 그 FTX가 터졌을 그때인데, 그래서 그때 이 암호화폐 산업이 얼어붙으니까 이 바이낸스에서 산업복구기금으로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최대 금액이 20억 달러고 실제로는 10억 달러의 이 BUSD를 이체를 하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또 이 이후로는 또 장이 좀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좀 흐지부지하게 되긴 했습니다. 그럼에도 일단 이 바이낸스가 뭐 최대로는 20억 달러를 내놓겠다라고 한 만큼 벌금이 한 40억 달러 정도 되면 뭐 물론 큰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으로 바이낸스가 휘청일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이 바이낸스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지면서 제가 가장 먼저 또 확인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이낸스의 총 자산의 변화인데,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점에 이 바이낸스의 총 자산은 644억 달러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포트폴리오가 보시는 것처럼 USDT가 29.4%, 그러니까 거의 30%를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고, 또 비트코인이 28%, 이더리움이 한 10% 정도 되고, 또 이 바이낸스 코인인 BNB가 4.2% 정도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BNB의 비율이 과거보다도 좀 더 줄어든 상황이에요. 그래서 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봐도 특히 이 BNB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설령 BNB가 여기서 좀 추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크게 올 만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644억 달러를 보이고 있는데, 그런데 또 이걸 보시면 작년 12월에 이 FTX 사태가 터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확 쪼그라들었을 때가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의 총 자산이 604억 달러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40억 달러 이상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뭐 어제 이슈로 뭐 과거의 FTX 같은 그런 뱅크런의 사태는 현재로서는 그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, 자오창펑의 사임 소식 이후에도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포지션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이런 또 글래스노드의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뭐 미국의 바이낸스 죽이기는 계속되곤 있지만 이번에도 이 바이낸스발 이슈는 좀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FTX처럼 바이낸스가 뭐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미국의 거래소로 조금씩 자금들이 이동이 되면서 미국이 암호화폐 패권을 결국엔 좀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 바이낸스의 급격한 붕괴보다는
서서히 지금의 그 위치를 좀 잃어가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?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번 바이낸스발 이슈가 다시 그 하락의 재료로 쓰여서 여기에서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요 세 번째 박스권에서 상방으로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하방으로 이탈을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면 됩니다. 그래서 어제 이 바이낸스발 이슈로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동안 4.5%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뭐 지난 3월과 장중에 떨어진 그 하락률까지 감안하면 뭐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아니에요. 그리고 또 현재는 살짝 또 어제 그 하락분을 말아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시장이 어느 순간 또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이 박스권을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제가 보기엔 이때가 또 첫 번째, 두 번째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이때가 어느 정도의 이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이고 이때는 매수의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알트코인은 또 좀 더 하락을 할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뭐 저는 이 존을 넘어서는 하락까지는 뭐 적어도 이번에는 나타나진 않을 거라 보는데 근데 만약에 또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 다음 지지선은 요 분홍색 선, 그러니까 요 분홍색 선이 지난 7월에 그러니까 뭐 4월 달에도 뭐 거의 비슷한 이때가 지난 연고점의 요 가격대인데 그래서 이때가 한 31.5K에서 한 8K를 가리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좀 과하게 떨어지게 된다라면 요 분홍색 선까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1K 후반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하락을 두려워하고 전혀 위축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 빠질수록 좀 더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그렇다면 저처럼 저가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생각보다 그 낙폭이 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적당하게 하락한 가격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에서는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모처럼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좀 붉게 좀 진하게 물들긴 했지만 전혀 쫄 때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